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윤석열 제거 공작이 정말 눈물겹습니다. 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있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2월 2일, 내달 2일 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해임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뭐 견책이라든지 이런 징계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외부인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뜻대로 결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참고해야 됩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징계위원회 전에 열리는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참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감찰위원회는 징계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는 11명이 이 위원회 위원들입니다. 7명에서 13명 사이에 위촉할 수 있는데 지금은 11명입니다. 그런데 이 11명의 감찰위원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27일 날 감찰위원회가 열려서 윤석열 총장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가 법무부가 돌연 코로나19를 핑계로 대면서 12월 10일로 연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찰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그 토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이 일반적인 것인데 추미애 장관, 감찰위원회는 통제가 안 되니까 아마 윤석열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없다 이렇게 결정할까봐 겁을 내서 아예 코로나를 핑계로 연기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감찰위원회의 위원들이 발끈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시회의를 소집하자. 그래서 12월 2일 이전에 감찰위원회를 먼저 소집하기로 서면으로 법무부에 요구를 했고 일단 1일로 잠정 잡혔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 측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또 무슨 업무를 꾸미는지 어제 기사들이 막 뜨기 시작했습니다. YTN 등등에서 보도를 합니다. 12월 1일이 확정된 게 아니다. 법무부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고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추미애 법무는 이처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찰위원들이 3분의 1 이상이 법무부에다가 신청을 하고 또 감찰위원장이 이 날짜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로 잠정 확정을 했는데도 방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바로 이 강동범 감찰위원장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감찰위원회는 모두 11명입니다. 이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가 개최될 수 있고 이 감찰위원장과 감찰위원 5명 등 6명이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이미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가 한밤에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임시회의 개최를 부인한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마지막까지 추미애 법무부가 이 감찰위원회 개최를 방해했다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6조 2항 감찰위원회 회의는 감찰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찰위원장이 법무부에 감찰위원회 회의를 요청한 것은 법무부에 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한 것이지 법무부가 며칠 날 해라 소집 여부를 가타부타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한밤에 이렇게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임시회의 개최를 부인하는 입장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의심을 받는 사람은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입니다. 강동범 위원장이 감찰위원장이 이 회의 개최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범 감찰위원장은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로서 같은 이화여대 법대 출신인 추미애 라인의 핵심 중의 핵심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의 추천으로 올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감찰위원회가 1일날 열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박은정 라인 등을 통해서 강동범 위원장에게 2일날 징계위원회 이후로 밀어달라고 로비를 한 것은 혹시 아닌가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장했습니다. 왜? 이 징계위원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윤석열 해임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감찰위원회가 먼저 열리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자, 감찰위원회의 결정을 징계위원회가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권고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고사항을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감찰위원회가 윤석열은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했는데 징계위원회가 해임하게 되면 앞으로 엄청난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이런 감찰위원회가 미리 열려서 윤석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감찰위원회가 방금 전 확정됐답니다. 12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확정됐다. 이렇게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징계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자문기구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2월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확정됐다고 방금 전 중앙일보가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자,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 임시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개최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 법무부는 지난 28일 오후 감찰위 위원들에게 30일 오후 2시 혹은 1일 오전 10시 등 두 가지로 회의 개최 희망 시간을 문자로 물어서 정했다고 합니다. 감찰위원 전체 11명 중 정족수 과반에 해당하는 위원 16명 이상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감찰위원회라는 것은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5월 투명한 감찰 업무를 위해 도입됐습니다. 법무부가 감찰 중요사항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감찰이 의견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고 효력은 지닙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3분의 2 이상을 외부 인사로 위촉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뒤에 이걸 열겠다고 하니까 감찰위원들이 발끈하고 드러나서 임시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 총장은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감찰위 위원들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징계위원회가 자기 멋대로 윤석열 해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법무부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정말 가전 꼼수를 다 부리는데 이 감찰위원회 거는 완전히 감찰위원들의 배반란에 되치기 당했습니다. 추미애가 절차를 완전히 파괴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의 법무부는 윤석열이 무섭습니까? 자, 어쨌든 지금 추미애 장관 30일 날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 가처분 소송이 심리가 시작됩니다. 30일 혹은 12월 1일 결정이 날 겁니다. 그리고 12월 1일 감찰위원회가 또 결정을 합니다.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 이제 2일날 열리는 징계위원회 참으로 힘들게 됐습니다. 윤석열이 살아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